자, 우리 교재 295, 이번 시간에는 295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예정입니다. 314페이지까지. 이제 시간상으로는 두 타임이 남았습니다. 이번 시간 그리고 마지막 타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95페이지. 첫 번째, 공탁물 청구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사자, 심부름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맞아요. 양수인도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양수인이 직접 하거나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두 번째, 제점 채무자가 공탁관인 경우, 국가 공탁관인 경우 공탁금 회수나 출구권 압류 통지는 공탁관 법원에 대응하는 공탁관 소속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함이 타당하므로, 요과정은 맞아요. 공탁금 지급 청구권 양도 통지가 이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공탁관에게 직접 송달된 경우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이때에도 효력이 있다. 앞에 나왔던 문제죠.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 출구권의 양도 통지서에 공탁 수락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불수락 의사표시가 없는 한 회수 청구권은 소멸된다. 공탁금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공탁을 수락한다는 걸 전제로 양도한 거니까. 지금 한 10번째 나오는 지문이죠. 소멸한다. 3번, 공탁금 양도 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형에 대해서 인감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더라도 양도 통지가 돼서 양도인은 자기게 아니므로 양도인의 공탁금 회수는 응할 수 없고, 공탁관은 양수인이 찾으려면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나 인감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양도인이 이걸 회수할 수는 없다. 이미 양도된 거니까. 자, 5번, 공탁금 양도 의사표시 및 통지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인의 의사표시는 있는 거로 의제되므로 양수인은 이 판결과 확정 증명 등을 대한민국 공탁관에게 송부하거나 제시해서 출급을 받을 수 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전부명령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 신청할 때는 집행 대상이 되는 공탁금 청구권이 출급인지 회수 청구권인지를 명백하게 특정해야 되고, 나아가서 공탁 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 연월일, 공탁 금액 등으로 특정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공탁 사건을 알지 못하면 이 공탁금을 압류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이게 공탁 번호 이런 거로 특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3채무자가 국가 공탁관인 경우 압류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압류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지원일 때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나 압류 법원이 고등검찰청 소재지일 때는 고등 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는 게 원칙이다. 변제공탁의 경우 회수 청구권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공탁자는 언제든지 변제공탁은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수 청구권을 전부명령 받은 친구도 된다. 전부명령 할 수도 있다. 전부명령 자격이 된다. 피전부 자격이 있다. 회수할 수 있는 것도 권리니까 그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경우 회수 청구권에 이미 가압류가 옮겨져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전부명령 들어오면 전부명령은 경합됐으니까 무효고 앞에 압류 및 전부에서 압류 효력만 있다.
맞아요. 5번이 왜 틀렸을까요?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압류권자에게 추심 권능만 부여하는 거지 채권의 귀속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게 전부명령과 다르다. 이 추심 권능 자체는 독립적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추심 권능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무효이다. 전부명령 받은 채권을 압류, 가압류하지만 추심명령 받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채무자가 있고 제3 채무자가 있는데 여기에 채권을 추심명령 받았다. 그러면 그 추심명령을 받아도 여전히 채권의 주인은 채무자고 이걸 대신 받을 추심 권능만 갖는 거다. 그래서 이 추심 권능에 대한 이렇게 압류, 가압류는 무효다. 돈 받을 사람이 있어서 얘를 채무자로, 얘를 제3 채무자로 해서 얘가 얘한테 가지는 추심권, 이거 자체는 압류, 가압류가 무효다. 이거는 집행법에서도 여러 번 중요시되는 거기도 하죠. 자, 추심명령을 봅니다. 추심명령. 이건 꼭 추심명령이 아닌 것도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 집행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하지 못할 때는 협의를 보게 됐어요. 매각 허가된 날부터 2주 안에 채권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가는 배당할 권한이 없고 이걸 매각대금을 법원에 공탁해서 법원에 배당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 두 번째,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추심권자가 추심 후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추심 후에 공탁이나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3 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 모든 이자도 공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설명을 보면 우리 뒤에 298페이지 밑에 부분 추심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이자까지 공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 지급받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지급받고 뭐가 필요해? 지급받고 공탁 및 사유신고 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의 이자까지. 자,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매각, 부동산 경매에서 즉시 항고 제기하는 경우에 항고인이 2명 이상이라면 따로따로 둘이 별도로 10분의 1씩 매각대금의 10분의 1씩 각각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10분의 1을 나눠서 공탁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야 된다. 채무자 및 소유자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500만 원을 공탁한 후에 항고가 취하되거나 기각되면 배당으로 편입됩니다. 회수하지 못해. 채무자 및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항고한 날로부터 이 취하되거나 그때까지 이자 빼고 찾는다. 이자는 배당으로 편입되고 채무자나 소유자는 전액 배당 편입된다. 부동산 경매 끝날 때 가압류권자의 채권,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해주되 본안 집행권은 받아올 때까지 가압류권자 채권은 공탁해 놓는다. 공탁. 나중에 본안 집행권을 가져오면 이걸 내준다. 자, 이제 우리 교재 298페이지 밑에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체납 압류와 다른 압류가 경합한 경우 공탁금에 가압류가 있고 이후에 체납 압류가, 가압류와 체납 압류가 붙으면 체납 압류권자가 청구하면 공탁가는 거절하지 못한다. 그냥 지급을 해야 된다. 지급할 수 있다. 맞아요. 가압류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한
있단 말이야. 그 뒤에 가압류 원인으로 집행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체납 처분의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체납엔 압류건대 추진 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압류와 체납 압류만 있으면 거절할 수가 없다. 가압류와 체납 압류만 있으면 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는 경우 선후 불문하고 공탁관은 사유 신고를 하지 않는다. 사유 신고를 하지 않아. 왜? 체납 처분권자에게 줘야 되니까. 여기 거절할 수가 없다. 추심 청구에 체납 처분자. 여기도 그래서 사유 신고를 안 하고 가압류만 있고 체납만 있으니까 본압류가 없다 보니까 배당할 법원이 없어요. 체납 주게 돼 있다. 신고도 하지 않는다. 맞아 이건. 자, 공탁금에 대해서 선행 가처분은 달라. 가처분이 있고 그 뒤에 체납 압류가 있으면 나중에 가처분이 승소하면 가처분 밑에 거는 다 효력이 없어지니까 이 경우 체납 압류에 의한 세무상의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거는 불수를 해야 된다. 그 체납 청구가 오더라도 공탁관은 내주지 말란 얘기죠. 가압류는 내주고 가처분은 이 가처분에게서 본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압류가 무효가 되는 거니까 실효되니까 거꾸로. 공탁물에 대해서 민사집행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 압류가 또 있거나 교부 청구가 후행하는 경우 이때는 경합으로 쳐내서 신고하고 배당으로 간다. 배당으로. 그래서 가압류와 가처분과 압류와 체납이 경합될 때 문제다. 자, 이번에 299페이지 밑에 문제입니다. 밑에 문제. 장면도 법무사 문제입니다. 지문이 깁니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갑은 대여금 2천만 원 가지고 을 부동산을 가압류했고 을이 해방공탁했다. 갑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 압류 추심을 받아서 공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때는 해방공탁금은 직접 내준다. 사유신고하지 않고 경합이 없으면 경합 여부를 불문하고 즉시 사유신고가 아니라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경합이 없으면 그냥 내준다. 이게 해방공탁과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이 다른 점이다. 몇 번 강조한 거죠.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 집행공탁을 하고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이때는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필요가 없다 아니라 거꾸로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구분. 해방공탁의 경우에는 이전하면 사유신고 안 하고 바로 찾고 요 제3채무자가 한 집행공탁은 사유신고를 하고 몇 번 강조했던 거죠. 자, 공탁관이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자, 공탁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3채무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법원의 배당 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접수하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거를 보내주고 추가 사유신고할 건 아니다. 추가 사유신고할 건 아니다. 자, 우리 교재 300페이지 3번에 송달만 해주게 돼 있지 이미 또 사유신고를 할 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가압류만 있어 공탁한 후에 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이후에 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한 압류 정부 명령은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이렇게 보세요.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어요. 자, 이게 돈 받을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얘가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가압류로 집행공탁을 하면 조심할 게 뭐냐면 얘 가압류든 누구든 간에 이제 제3채무자를 누구로 해야 돼? 얘가 아니라 공탁했으니까 이거로 해야 되는 거야. 이거로 하게 되면 경합이 되니까 사유신고를 해야 되죠. 응?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한 이후에 이제 얘가 공탁자잖아. 얘를 제3채무자라면 무효야, 이거는. 1, 2 정부명령, 추진명령하면. 여기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한, 이거는 유효하지.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이거는. 얘를 제3채무자로 한 건 대상이 될 수 없다요, 선례가. 왜? 얘는 이제 공탁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를 누구로 해느냐에 따라 될 수 있고 없고를 계속 반복해서 내는 거예요, 시험에. 자,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한 사람은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자 등이 회수권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압류가 경합됐더라도 공탁한 친구가 회수하려면 담보공탁은 그냥 회수하는 게 아니라 담보가 취소돼야만 회수가 되니까 담보 취소되기 전에는 공탁자 본인도 못 찾아가. 경합된 채권자는 물론이고.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 담보 취소 결정이 제출돼야만 그때 먼저 압류, 송달된 법원에다가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담보공탁은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탁금 회수권의 경합이면 담보 취소가 있을 때, 공탁금 출구권의 경합이면, 담보공탁 출구권의 경합이면 담보권 실행 여건이 갖춰지면, 그래서 담보공탁은 피공탁자가 담보권 실행 요건이 갖춰질 때에 그때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에 경합이 됐더라도 담보권 실행 요건이 갖춰져야 그래서 신고하는 거고, 회수권은 담보가 취소됐을 때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거. 뒤에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자,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교재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자, 301페이지군요. 301페이지. 그렇습니다. 자, 경합된 압류 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따라 발아진 경우에 공탁가는 어디다 신고한다? 먼저 송달된 압류법원에 신고한다. 가압류와 체납초만 있으면 선후불문,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다. 왜? 가압류는 압류가 아니라 배당을 못한다. 사유신고는 배당을 전제로 하는 건데, 체납압류는 법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체납처분청에 지급하게 돼 있다. 재판상 보증공탁금, 담보공탁금은 출구권의 압류가 경합이 있더라도 바로 신고할 게 아니라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추면 등등 이 담보권 행사 그래야 신고한다. 그때까지는 못 찾아가는 거니까. 회수에 경합되면 담보가 취소되면 공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경합으로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한 후에 그 뒤에 사유신고가 배당요구 종기다. 그 뒤에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이거는 사유신고 또 할 필요가 없이 통지만 한다. 이건 사유신고를 할 게 아니다. 공탁금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다면 경합, 선고 불문, 이게 초과하면 공탁관은 신고한다. 이제 선후 불문하고 초과하면 신고한다. 압류가 있으니까 이건 배당이니까. 배당이 가능하니까. 자 이제 302페이지. 자, 옳지 않은 건 보겠습니다. 금전 채권의 가압류만 원인으로 공탁한 이후에 가압류 원인으로 공탁을 했어요. 공탁. 이제 공탁자는 관련이 없는 거야. 공탁자를 제3채무자라면 안 돼, 이제. 왜? 공탁했으니까 대한민국으로 해야 돼, 제3채무자를.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왔다 갔다 바꿔서 내는 거라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면 될 수가 있고.
공탁 토지수용보상금에 물상대의 수개의 채권 압류 추심이 들어왔는데 이 우열에 관한 판단이 어려우면 그때는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자, 가압류 해방공탁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게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게 명백하고 경합이 없으면 사유신고 필요 없이 바로 지급한다. 해방공탁금은. 맞아요. 4번이 왜 틀렸을까요?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이유로 해방독한 후 그 가압에서 본압류를 이전하는 명령이 송달된 경우 경합이 없어도 해방공탁과 달리 이 밑에 거는 경합이 없어도 사유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 배당으로만 나간다. 자, 교재 이 303페이지. 자, 공탁금에 대해서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 합계가 공탁금 피압류 채권을 초과해서 배당이 필요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공탁금에 대해서 복수 압류가 있으나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 총액이 피압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 의미의 압류 경합으로 볼 수 없더라도 공탁관 입장에서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등 압류 경합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는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이 아니라 유가주권,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하지 않는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해 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 경합이 발생한 경우 공탁가는 요 서면 누구 건지 밝혀져야지만 나가는 거니까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돼야만 사유신고를 한다. 그때까지는 보류다. 5번 왜 틀렸나 볼까요? 경합된 압류 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발화진 경우 공탁가는 나중에 송달된 압류 법원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송달된 압류 법원에 신고한다. 자, 304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자,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금전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가압류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이제 제3채무자는 이제 공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해야 돼.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전 경우 그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경합이 없어도 사유신고를 해야 돼. 여긴 맞았고 경합이 없어도 배당으로만 나가니까 사유신고를 해야 돼. 맞아요. 자, 공탁금에 대해서 민사압류와 체납압류가 경합되고 선후불문, 총액이 피압류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해야 돼요. 맞아요. 배당으로 가야 되니까.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권에 대하여 압류가 송달되었는데 이게 본압류 이전인 게 명백하고 다른 경합이 없다면 이때 사유신고가 아니라 해방공탁금은 바로 찾아간다. 배당으로 넘기지 않고. 사유신고가 아니고. 틀렸다. 자, 담보공탁금 회수권에 대해서 경합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공탁 원인, 담보 취소가 돼야만 공탁금 출구 청구권이라면 담보권 실행, 이거는 회수는 취소. 공탁금 청구권이 양도돼서 대항력을 갖춘 후 양도가 먼저 되고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면 그게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 대상이 아니다. 압류가 후에 들어온 건 무효니까. 양도가 저기가 아니고 무효니까. 자, 305페이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305페이지. 자, 볼게요.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금전 채권의 가압류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한 압류분이 송달된 경우 경합이 없어도 이때는 사유신고를 합니다. 근데 규칙상 3일 이내에, 뭐 날짜를 물어보진 않는데 다 3일 이내로 돼 있어요. 공탁금에 대해서 민사 압류와 체납 압류가 경합되고 선후 불문하고 총액이 오버되면 그때는 3일 이내에 사유신고를 바로바로 하라 이거예요. 3번 가압류 해방 후탁 해수권에 대해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압류 명령이 송달된 경우 경합이 없으면 이때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앞에 거랑 다른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재판상 담보금 회수권에 대해서 경합이 있는 경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담보 취소가 제출된 때에 사유신고를 한다. 공탁 원인 소멸 서류가 제출돼야만 한다.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구권에 경합되면 담보 공탁, 그건 담보권 실행 요건이 갖춰지면 담보권 행사. 자, 7번을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지문이 길지만 별거 아닙니다. 똑같은 중복이에요. 공탁금에 대해서 민사집행 압류와 체납 압류가 경합 있고 선후 불문, 압류 금액 총액이 피압류를 초과하는 경우 공탁가는 신고합니다. 해방 공탁금 회수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면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된 게 아니라 압류가 들어오면 경합이니까 신고하되, 다만 그 압류가 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경합이 없다면 직접 주니까 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압류되어 있는데 제3채무자가 전액을 공탁하고 사유신고한 경우에 전액에 대해서 배당 가입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압류 들어온 부분만, 집행공탁 부분만, 압류 안 들어온 부분은 변제공탁이니까 배당 가입 차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일방의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 경합이 있는 때 그 친구한테 공탁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나와야 그때 그 친구한테 가는 거, 배당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사유신고를 해서 배당으로 가고, 거꾸로 이쪽 친구, 압류 안 들어온 친구한테 있는 게 밝혀지면 이것도 주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 압류가 경합된 고 피공탁자, 고기 거라는 게 밝혀져야만 배당으로 넘길 수 있는 거니까 그때에서 신고를 한다. 사유신고 시점을 계속 물어보는 거죠. 가압류 원인으로 집행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체납처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으면 체납처분권자가 추심 청구하면 공탁가는 거절할 수가 없다. 지급해야지. 가압류와 체납 압류가 있으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문제죠. 가장 옳은 것은, 자, 요게 이제 요것도 정답으로 처리가 돼야 돼요.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이 시모 교재 보면 열심히 다 해설을 잘 달았는데 간혹 옛날 해설을 바뀐 해설이 간혹 옛날 해설을 그대로 두고 새로 바뀐 걸 하다 보니까 약간 상충되는 게 한두 개, 두세 개 있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또 해설은 잘 다루는데 간혹 답이 오타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해설, 이 수업 들은 걸 토대로 해서 나가면 적절하게 선별하면 될 겁니다. 여기도 5번, 4번이 답이 되어 있지만 1번도 답이 된 거로, 이게 왜냐면 출제 문제가 요 2015년도 12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요 후에, 시험 후에 체납 압류가 선행하고 민사 압류가 후행하는 경우에도 사유신고를 해야 되는 거로. 옛날에는 체납 압류가 선행하고 민사 압류가 오면은 사유신고를 안 받아줬고, 민사 압류가 선행하면 공탁 사유가 되니까 체납 압류가 후행하면 받아줬는데, 이제는 선후 불문 받아주는 거로. 자, 선후 불문 받아주는 거로 바뀌었다. 미국 보면
공탁관이 사유 신고한 후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 명령이 접수돼도 이거는 공탁관이 사유 신고한 후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도 사유 신고를 또 하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 이걸 송분해 주도록 돼 있다. 그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정리하면 배당금 있는데 압류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사유 신고한 후에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또 사유 신고를 하지 않아. 사유 신고했으니까. 사유 신고한 후에 들어온 거는 무효지. 그래서 또 공탁금에 대해서 사유 신고 후에 들어온 거는 또 사유 신고는 안 하지만 참고용으로 법원에 송분해 주도록 돼 있다. 맞는 거로. 그래서 1번, 5번이 둘 다 정답으로 이렇게. 이게 많진 않고 한두 개, 두세 개가 정답에 오타가 있거나 해설의 앞뒤가 약간 이런 거 한두 개, 두세 개 있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면 큰 문제가 없고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내용은 상당히 충실하게 해설이 잘 달려있는 편입니다.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후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한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 당연히 사유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방공탁만 사유신고를 안 해. 경합된 압류 명령이 다른 법원에 있을 때는 공탁법원에 사유신고하는 게 아니라 먼저 송달된 압류법원에 먼저 송달이 온 압류법원이 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는데 먼저 보낸 법원, 압류법원에 신고를 한다. 자, 우리 실무교재가 해설은 아주 충실하게 잘 달려있는 편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상충되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거 적절하게 참고하면 되겠다.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습니다. 자, 308페이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저 틀렸다는 얘기예요. 담보공탁금 회수권에 대해서 경합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하면 안 되지. 담보권 취소, 공탁 원인 소멸이 돼야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때 경합이 있더라도 그게 갖춰져야만 신고해서 배당으로 넘긴다. 공탁금이 제3자에게 양도돼서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가 들어오면 이거는 사유신고할 게 아니죠. 양도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효니까 뒤에 들어온 게.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가압류 법원이 아니라 가압류는 배당을 못 한다니까 압류 법원으로 하게 돼 있다. 이때는 압류 법원, 압류 명령끼리는 먼저 송달된 법원. 자,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 경합으로 사유 신고를 한 후에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면 추가 신고하는 게 아니다. 다만 집행법원에 알려는 주게 돼 있다. 추가 사유 신고는 하질 않는다. 자, 309페이지 1번. 이게 우리 교재는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정답이 아닌 거로, 정답이 없는 거로. 요게 또 옛날 문제라. 요게 2015년도 12월에 바뀌어가지고 이젠 정답이 없는 거로. 자, 사유 신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 것은, 자, 전부 사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 받은 후에 다른 채권자 배당 요구 있을 때 사유 신고, 공탁금 채권권에 체납 압류가 선행하고 민사 압류가 후행하는 경우. 예전에는 체납 압류가 선행하고 민사 압류가 후행하면 집행공탁 사유도 아니고 사유 신고 안 했지만 지금은 선후 불문 사유 신고를 하는 거로 바뀌었다. 이것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공탁금에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이 후행하는 경우 당연히 옛날부터 선후 불문.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한 후에 본압류로 이전됐더라도 이거는 배당으로 간다. 사유 신고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0페이지 내용을 봅니다. 310페이지. 자, 잘못된 것은, 자, 아이고. 가압류와 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서 발해진 경우 공탁가는 서로 무관하게 가압류, 압류일 때는 압류 법원에, 가압류를 위한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공탁, 출구권의 경합이 있는 경우 어느 때 사유신고? 담보권 실행 요건을 갖춘 때. 회수권일 때는 담보 공탁 원인 소멸, 담보 취소일 때. 몇 번째 반복이죠? 변제 공탁금 출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압류만 있는 경우, 하나의 압류만 있는 경우, 공탁금 출구권에가 그 변제 공탁금이야. 집행 공탁이 아니라 변제 공탁금에 대해서 하나의 압류만 있어. 그런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용보상금, 공탁된 토지 수용보상금의 물상대의 여러 개 채권 압류 추심이 순차적으로 송달되는 경우 이게 우열,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5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공탁금 회수권 전액에 대해서 갑의 가압류가 있은 후 을의 압류 존부 명령이 발령돼서 경합이 발생하였는데 선행하는 가압류가 해제돼서 을이 직접 달라고 하는 경우 줄 수 있다. 아니죠. 전액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어요. 전액. 그 다음에 압류 전부가 들어오면 이제 경합이죠. 전부는 무효고 전액 가압류 후에 전부가 들어왔으니까 경합이죠. 경합. 경합하는 순간 공탁가는 신고를 했다고. 그냥 배당으로 넘어간 거야. 응? 경합이 발생하는 순간 배당으로 넘어갔어. 그 뒤에 가압류가 풀어지더라도, 압류가 풀어지더라도 배당으로 찾아가야지 직접 줄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311페이지 문제를 봅니다. 아마 이렇게 공탁 사유신고 요과정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멸시효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사유신고.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속 중복이라 이제 같이 보일 거예요.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계속 또 반복이죠. 공탁한 후 본압류를 이전하면 경합이 없더라도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해봉탁과 달라. 몇 번째 반복이야? 유가증권 공탁은 경합 때도 신고를 하지 않아. 3번이 왜 틀렸을까요? 상대적 불확지 공탁에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가는 지체 없이 신고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고기 경합된 그 사람 거로 공탁금이 출구권이 인정돼야 이 압류 배당을 해주지. 이쪽 거라면 안 해주고 그게 밝혀질 때까지는 신고를 못하죠. 지체 없이가 틀린 거죠. 경합된 압류 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발령해진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 법안. 그렇죠. 공탁금 청구권의 압류 경합으로 공탁관이 신고한 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가 있더라도 추가로 신고할 건 아니다. 추가 신고는 하지 않는다. 자, 그냥 그 압류 법원에 이게 들어왔다고 알려는 주게 돼 있죠. 근데 추가 신고는 아니고 그냥. 자, 이제 우리 교재 312페이지 공탁금의 소멸시효와 국고규속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네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타임에 짧게 마무리를 하는 걸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네 문제만 더 풀겠습니다. 공탁금 시효 옳지 않은 것은 담보공탁금의 경우 이 담보 권리자의 공탁금 출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진행하는 거니까 얘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착오로 공탁한 경우에 이 회수권의 소멸시효는 착오가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공탁일로부터. 공탁일. 이건 시험에 아주 반복이 많이 되는 문제예요. 공탁일.
공탁관이 피공탁자 요구에 따라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 요게 포인트죠. 일반적인 설명만 한 거 가지고는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설명만 한 거 가지고는. 또 피공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1인에 대한 중단 사유는 다른 사람한테 미치지 않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 청구권에 대해서 공탁가는 굳고 수입 납부 전이라도 완성된 거니까 원칙적으로 이 출급 회수를 인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공탁도 문제가 중복이 많아서, 자, 요 소멸시효도 말이에요. 소멸시효도 중복이 많아가지고 봅니다.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차고 공탁 똑같이 소멸시효는 안날이 아니라 공탁일로부터다. 나머지는 맞는 거예요. 상대적 불확지 변체 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 찾아가는 출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구권을 가진 자가 누군지 확정된 때로부터, 그때까지는 누군지 모르니까, 권리 행사가 없으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권리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확정된 때로부터. 담보 공탁의 경우 담보 권리자가 출급 정권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공탁일로부터. 공탁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 증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데 이걸 해주면 안 되는 건데 착오로 해줬다. 그러면 이익을 포기한 거로 처리한다. 증명을 시효 완성 후에라도 증명을 교부해서 증명을 해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로 처리한다. 자, 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두 문제. 313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그때까지는 권리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건지 불확실할 때에는. 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아서 착오로 잘못 공탁이 된 경우로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언제부터? 공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공탁금은 10년이다. 10년이 지났다면 시효로 소멸돼서 회수할 수 없다. 공탁으로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소멸시효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 물품대금 3년 이걸 위해서 공탁을 했다. 공탁. 요거 시효하고 공탁금 국가에서 찾아가는 시효하고는 별개다. 이건 10년이다. 10년. 요게 3년이라도 이건 10년이다. 요 공탁으로 물품 대금을 변제했으니까 이 원인, 공탁하게 된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와 이 공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르다. 관련이 없다. 공탁금 청구에 대해서 첨부서면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요 시효가 중단이 된다. 그때부터 다시 10년이다. 공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공탁금 청구권에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응?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가압류가 들어오거나 이거하고는 무관하다. 중단되지 않는다. 응? 공탁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이거는 공탁금 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 거로 해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또 그렇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고 공탁관이 이렇게 공탁금 청구권이고 이게 제3채무자지 채무자고 이렇게 들어온 거 이거 자체는 여기 채권자가 있고 중단사유가 아닌 거로 돼 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반대급부 조건 있는 변제 공탁의 경우에는 이 공탁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한 반대급부가 이행돼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공탁금 출구권 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 맞아요. 재판상 담보공탁에서
담보 즉 공탁자의 회수권은 언제부터 권리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본안에서 담보권자가 담보 제공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 담보 취소 결정 이게 잘못됐어요. 우리 해설을 볼까요? 자, 보시면 자 314페이지 맨 밑에 저 해설 가운데 밑에 담보 제공자의 공탁금 회수 기간은 승소하면 담보 제공자가 승소하면 재판 확정일. 그러니까 내가 공탁을 건 사람이 이겼다. 그럼 이겼으니까 그때부터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재판 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공탁금을 내가 다 찾아오겠다. 만약에 패소하면 공탁 건 사람이 패소하면 이걸 회수를 못하죠. 왜? 상대방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이거 회수하려면 담보가 취소돼야만 하니까. 자, 담보를 건 사람이 승소하면 승소했으니까 언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패소하면 담보권이 취소되기 전에 못 찾아와. 그래서 승패에 따라 승소하면 재판 확정의 종국일, 패소한 데는 담보 취소일. 그래서 승소하면 담보 취소가 아니고 이거는 패소했을 때 차고 공탁 회수권은 공탁일로부터. 그죠? 자, 갑이 피공탁자를 을로 해서 변제 공탁을 한 후 의뢰 채권자 병이 공탁금 출구권을 압류했더라도 의뢰 소멸시효 진행에는 이 공탁금 출구권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공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저기로는 영향을 주지 않게 돼 있다. 우리 해설 314페이지 4번 해설을 보면 공탁금 청구권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공탁금 청구권의 중단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갑이 을로 변제 공탁하는데 을이 채권자 병이 공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이 공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마지막 문제. 공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관이 착오로 공탁사실 증명을 교부하면 이익을 포기한 거로 본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314페이지까지 정리를 했어요. 314페이지. 자, 수고들 하셨고요. 조금 쉬었다 이제 마지막 공탁의 마지막 시간 314페이지부터 이 뒤에 330페이지까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좀 쉬었다 마지막 시간 정리한 걸로 하겠습니다.